네, 반갑습니다. 2019년 오늘이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죠. 정말 명리학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천수 지묘 자서 부분을 한 단락씩 이렇게 뽑아내서 상세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서가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이렇게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쪽은 뭐냐 그러면은 이 적천수라는 책 자체에 가지고 있는 깊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 그래서 적천수를 열심히 탐독하고 그 원리를 찾으면은 우리가 명에서 우리가 모자랄 것이 없다. 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러이러한 글을 참 잘 쓴 사람이다. 글쓴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굳이 성의백 유기에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성의백 유기는 아니지만은 참으로 식견과 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적천수라는 책은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잘 살펴보아라. 이 정도로 대단한 책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대로거든요.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적천수 그럽니다. 적천수, 적천수의 서 그렇게 나와 있죠. 적천수 지서 이 말입니다. 이 지자는 뭐뭐의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적천수의 글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적천수의 글 이 말입니다. 이에 내자인데 이거는 곧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네, 일지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명을 아는 사람, 여기서 자자는 뭐뭐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글은 곧 한 사람의 명을 아는 사람의 소작, 바숫자죠. 지은 바이다. 한 사람의 명을 아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적천수라는 책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의백 유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어자는 뭐뭐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의백 유기에서 의탁하였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쭉 다시 읽으면은 적천수의 글은 한 사람의 명을 아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성의백 유기에 의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천수란 책 자체가 성의백 유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 사람의 명을 아는 사람이 지었는데 성의백 유기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붙였으면 되는데 성의백 유기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극이자죠. 그래서 그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이라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 이것 애지간한 것은 전부 적천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책은 이런 뜻이죠. 그 책, 글 숫자는 그 책은 궁구하였다 이 말이 됩니다. 궁구하였다, 그죠? 궁하였다. 간지의
그래서 간지의 뜻정자니까 이치를 궁구하였다. 그 책은 간지의 이치를 궁구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죠. 간지 이치를 궁구하였다. 자, 또 그 다음에 통하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통하였냐? 음량의 변화에 통달하였고, 또 불구자는 이게 구속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불구란 말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격국에 구속되지 않았고, 또 불용이란 말은 이건 쓸 용자죠. 쓰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그죠? 쓰지 않았다. 신사를 쓰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서, 궁, 간지, 지정, 통, 음량, 지변, 불구, 격국, 불용, 신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천수라는 책은 간지의 이치를 궁구하여 음량의 변화에 통달하게 되니 격국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단자는 다만 이런 뜻입니다. 다만 단자입니다. 다만 종 따랐다 명을 그래서 명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을 따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따랐다는 게 동사가 되겠죠. 우리 이제 한자를 읽으면은 사실은 주어와 동사를 얼른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는 다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랐다. 무엇을 따랐냐? 명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자는 더욱 유자입니다. 이거는 드립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글미자고요. 이거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자 보면은 이거는 더욱이니까 그죠. 들어갈수록 더욱더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이렇게 엄미해지고 엄미해지면 엄미해질수록 더욱 나타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성자, 이 성자는 우리가 정성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성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보면은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참으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성자가 만약으로도 쓰입니다. 과연 이렇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삼가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자세하다 이런 의미까지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한자라는 것은 하나의 글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으로 또 내지는 진실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차자죠. 차. 그래서 성차 도지전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 책은 진실로 도의 오로지 정수이다. 이 말은 다른 의미라면 정통한 정수이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쭉 연결하면은 진실로 이 책은 도의 정통한 정수이고 그리고 술과 의 그죠? 이거는 갈지자는 의죠. 그죠? 술과 지 발췌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의 발췌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만 명예의 이치를 따라 추구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미해지고 엄미해지면은 엄미해질수록 더욱 드러나니 나타날 현자. 그래서 진실로 이 책은 이건 책입니다.
도의 정통한 정수이고 술가의 이론들을 잘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이는 글자들 보면은 요 발자는 뺀다 이런 말입니다. 뺄 발자인데 다른 의미로는 쳐서 빼앗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공격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 발자가 빼어나다 또 특출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어나다 특출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이거는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췌에 따른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좀 뛰어난 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게 쭉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적천수라는 책은 곧 명을 아는 한 사람이 지은 것인데 성의백 유기에게 의탁하였다. 한마디로 성의백 유기를 이름을 빌렸다. 그 책은 간제의 이치를 궁구하여 음양의 변화에 통하게 되니 격국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를 쓰지 않았다. 다만 명의 이치를 따라 주에 갈 때에 들어가면은 갈수록 더욱 엄미해지고 엄미해질수록 더욱 드러나니 진실로 이 책은 도의 정통한 정수이고 술가들의 이론을 잘 발췌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 이 원문은 대만 성서서국에서 중화민국 85년 그래서 1996년도에 세 번째 인쇄했던 3세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넘어가려 그러면은 일단은 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디에서 발췌를 했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중국 문화와 과거 제도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문화와 과거 제도입니다. 김쟁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고 강길중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중문 출판사에서 1995년도에 출간한 책이고요.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빈농 출신 황제는 그런데 이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빈농 출신 황제는 일단 황제에 오르자 정권을 공고히 한 뒤 견문좁은 소농민의 인식이 마침내 부활하여 현명한 선비를 예로서 대하며 사기 진작하던 것을 바꿔서 그래서 주원장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로서 대했습니다마는 자기 정권이 공고해지자 사람이 태도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천하의 문무 대신들을 차례로 참살하고 그에게 개국 공신의 문신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칭하던 송염도 유배되어 죽었으며 유기는 독살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주원장은 남방인과 북방인에 대해 이미 어떤 개인 감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주원장은 당시 북방 사인들의 인심을 얻는 것을 중시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유기가 처음에는 삼고 초래까지 해서 데려왔으나 결국은 주원장에 의해서 독살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기라는 사람의 생물 연도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311년에서 1375년이니까 만 64세를 살다가 갔습니다. 중국의 칭이라는 TV에 이 주원장에 대해서 드라마로 엮어서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이 주원장과 유기의 관계는 굉장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다면 정말 절친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것을 밥과 반찬으로까지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성상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유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는 역량이 되지 못하니 그냥 진대인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을 추천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하면은 도 관찰사죠. 뭐 크기로 따지면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런 도 관찰사가 아무래도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유기에게 이렇게 암행의사 같이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 할 정도로 아주 신임했던 사람이 바로 유기였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주원장도 이렇게 독살을 했습니다. 아마 그릇이 작아서 그럴 것입니다. 이 주원장은 원래 대단한 장수가 아닙니다. 진짜 장수가 아니고 중간급 관리자 정도 되는 장수였습니다. 정말 주원장이 운이 좋았던 것은요. 주원장이 모시던 장수들이 고려를 정벌하러 갔다가 고려의 장수들에게 모두 무참하게 주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두 장수들이 싸움할 수 있는 장수들이 모두 다 고려 장수들에게 죽자 졸지에 본의 아니게 이 주원장이가 장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은 불친번을 죽인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 삼국지에 나와 있는 조조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칼을 뽑은 다음에 불친범을 쓰고 있던 불친범 목을 베어버립니다. 주원장 역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릇이 그만침 되질 못했다는 것이죠. 항시 불안했다는 것이죠. 왜? 원래 자기가 최고의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충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기라는 사람은 원말기죠. 당연하죠. 왜냐 그러면은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68년 하게 되면은 명나라 건국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유기가 이렇게 독살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원말기에 주원장이가 삼고 초려해서 모셔왔던 분, 그게 바로 유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절강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절강성 그러는데 절강성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서자평 선생을 비롯해서 서대성 선생, 그 다음에 유기도 절강성 사람이죠. 그 뒤에 임철초라는 사람도 절강성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설하고 그 다음에 원수산 이런 사람들이 다 몽땅 절강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강성의 성도, 절강성의 우리가 말하는 수도가 항주입니다. 중국에서도 유난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설하구의 그 글을 보면은 소개되는 명조 중에 절강성의 소금장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당대의 최고 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금장수 그래서 그냥 소금장수를 위해 이렇게 내보내니까 했는데 옛날에는 소금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리고 절강성 소금장수 같으면 굉장히 큰 부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중국에서 직접 유학을 하신 선배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는 절강성. 그래서 유난히 중국에 명리학을 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절강성 사람들이었다. 유기 역시 절강성 사람이다. 절강성 청전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혹 알고 있는 거는 이거죠. 유백원 그럽니다. 그죠? 유백원. 그래서 왜 유백원 하느냐 하면은 자가 백원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는 유백원으로 이렇게 그 책에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가 백원이기 때문입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한 단락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단락 더 하고 적천수집이요 자서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세속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세속, 뭐뭐에서, 이거는 앞자는 진압할 유자거든요. 진압할 유, 이거는 유자인데, 세속 유어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뭐에서 진압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거는 어는 s라고 했으니까요. 자평, 이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서라는 말은 옛날 책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평의 모든 옛날 책에서 친숙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 책에 친숙해서, 자평의 옛날 책들에 모두 친숙해가지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자죠. 이를 위자입니다. 혹은 이른다, 그것을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이거는 그 기자니까. 그래서 혹 위기 고원무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당자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감당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걸 쭉 이야기를 하면요, 혹 위기 그것을 이른다. 그래서 높고 멀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까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평의 모든 옛날 책에 익숙해져서 혹 이 책이 이라는 말은, 그 기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란 책이 너무 높고 멀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부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간지 팔자가 수, 그래서 운수나 운명입니다. 수이고 또 이치가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요 문장을 쭉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평의 여러 옛날 책에 익숙해져 있어서, 옛날 책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혹 이 책이, 적천수가 너무 높고 멀어서 감당할 수 없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적천수란 책은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알 수가 없다 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간지 팔자가 수이며 이치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뒷부분에 적천수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렵다,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옛날 책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요, 은수 이렇게 나옵니다. 은수적, 그러면은 수를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은수라는 말은 이는 고척자죠. 그죠? 즉 필유난통이라,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있다. 뭐가 있다고요? 통함에 어려움이 있다. 수를 말하자면 통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언니, 이 지를 말하자면은 곧 즉 무소 불관이라, 여기에 관자는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꿰뚫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말하자면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꿰뚫지 못하는 바소자니까 바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로 말하자면은 통하는 것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은, 이치로 말하자면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치를 따지보면은, 자, 하나하나 따지보면은
너무 어렵지만은 큰 이치로 따져보면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학자 득시서 이 말은 학자가 얻었다 이 말이죠. 이 책을 얻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또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리을 이자고요. 이거는 상미 숙완 지, 이 지자가 뒤로 가면은 그것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쭉 이야기를 하자면은 학자들이 이 책을 얻을득 가지고서 이 책을 가지고서 상세하게 음미하고 그 다음에 완숙하게 숙독을 하면은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요? 자, 학자들이 이 책을 얻어서 그것을 어떤 걸, 이 책을 어떤 책을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를 상세하게 음미하고 그 다음에 숙독하여 완전하게 되면 이 말도 되고 완전하게 숙독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질이 명의 이치를 이 말이 되죠. 명의 이치를 효자는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효자입니다. 그래서 새벽 효자인데 이걸 의미로 따지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을 밝다 또 내지는 환하다 또 내지는 깨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 되거든요. 명의 이치를 자연이 깨닫게 된다.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자연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이 추수 이렇게 됩니다. 용은 쓴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서 쓴다 수를 추구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수를 추리해 가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추리한다. 이것을 써서 수를 추리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유 지빌 유 부전이라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 되겠죠. 하나를 고집한다 이 말이 되고 그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를 고집하면은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억자는 억단이 망음자호 이렇게 나옵니다. 억은 이거는 가슴이란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억인데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억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억지로 단정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단정하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판단하고 단정하여서 정음하지 못하게 됨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호자는 뭐 하는가 이런 의미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어조사 호자인데 뭐뭐인가 뭐뭐로다 뭐뭐구나 그 다음에 뭐뭐에 이런 말도 있고요. 뭐뭐보다 뭐 이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뭐뭐인가 그래서 의문형 어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까지를 그래서 이것으로서 가지고 수를 추리해 가면은 어찌 한 가지를 고집하여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억지로 판단해서 정음하지 못하게 됨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 부분을 쭉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겁니다. 수를 말하면은 곧 반드시 통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치로 말하면은 곧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학자들이 이 책을 얻어 이 책이 뭡니까? 예,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를 얻어서 상세하게 음미하고
완숙하게 숙독하게 되면은 명예이치가 마음속에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 뭡니까? 예, 적천수를 가지고 수를 추리해 가면은 어찌 한 가지만을 고집하여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억지로 판단하여 지금 하지 못하게 됨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적천수를 가지고 상세하게 음미하고 완숙하게 숙독하게 되면은 명예이치를 다 깨닫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두 단락이 있습니다만은 그 단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